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전일의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6% 상승한 2,3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전기 전자 쪽은 부진했지만 화학 또 철강, 금속 쪽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0.23% 내린 6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 휴젤이나 메디톡스 등의 낙폭이 강하게 나온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할 거고요. 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문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6월 1일에 주셨던 대림산업부터 7월 21일에 SK이노베이션까지 의견 보고 계십니다. 모든 종목 보유 관점이시고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포트에 흥국화재, 하나금융지주 나란히 담겨 있는데요. 각각 14%, 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8%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네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7월 24일에 KT부터 8월 3일에 LG U+까지 포트에 담겨 있고요. 하나생명은 7월 30일에 주셨었는데 매수가 가격에서 본절 청산하시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은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까요? 5월 2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한국종합기술 또 더존 비즈온이 각각 39.2%, 2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이 21%의 수익을 기록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올랐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점검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지금은 7월 2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생명 종목코드 088350. 자, 이 종목은 매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 최초 매수가 7,58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장 시작과 또한 우리나라 시장, 또한 지정학적으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좀 관망의 추세로 당분간 가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장 시작 후 7,480원 아래로 하락하면 100% 물량은 청산해 주시고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으로 진입해 주시고, 그 전에는 뭐,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본절 청산, 하나생명 7,48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해주시는 건 바라고요. 자, 8월 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풍산 종목코드 10314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4.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풍산을 갖고 있는 분들 항상 얘기하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거는 두려워서 금방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개인들도 잘 못 산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홀딩해 주시고요. 자, 당분간 구리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풍산의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 본절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뭐 지정학적으로 안 좋아도 본절 이하 되면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화생명과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시장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해외 시장과는 달리 국내 시장은 계속해서 관망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국내 시황 역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는 우리나라 주식 또한 우리나라 주가 시장이 중요하겠죠.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좀 관망의 추세로 가자. 항상 얘기합니다. 관망이 기다리는 게 돈을 손실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다. 수익이 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관망의 전략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국내 선물은 또한 코스피, 또한 필사의 종목은 관망이지만 항생지수와 S&P는 오늘은 횡보로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항생지수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위에서 27,587 부근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 밑에서는 27,452 부근에서는 지지, 위아래에서만 매매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국제유가는 거의 3주 동안 제가 추세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눌림과 하락은 잠시 있어도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관망을 하자.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자. 제가 국제유가는 47.2달러에서 지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티 이상 수익 나고 있는데 추세로 매매해도 된다. 해외 선물은 자, 국제유가 자, 횡보 상방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9.27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으면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49.27이 깨지면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관망입니다. 그것도 수익 나는 거다, 돈 버는 거다. 자, 49.27이 깨지면 49.05에서 강하게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횡보로 보되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1265.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금을 자, 1265.3이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관망입니다. 자, 돌파되면 1267.4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에펙스입니다. 유로에펙스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794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7940이 깨지면 안 깨지면 관망. 그것도 돈 버는 거다. 자, 깨지면 1.1790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 아직까지 횡보로 좀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2475.2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자, 밑에서는 2471.50 부분, 여기서는 지지, 상방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식은 또한 종목들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지금 상승 추세와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좋지만 여러 가지 미국, 북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모의 투자를 해도 아니면 눈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물타기나 단가를 낮춘다고 계속 매수가 아니라 관망과 현금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또 다른 투자처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대신에 비중은 100에 대해서 한 10%에서 20%만 선물과 해외 선물로 해주고 주식은 70%에서 80%로 포트폴리오 짜서 가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식과 코스피 선물 필사의 종목은 관망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시장은 당분간 관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 다음 이 시간,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제이비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됐던 종목부터 살펴보고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CJ 오쇼핑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8%나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유통업 상황을 고려하면 CJ 오쇼핑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의견 당당히 들어주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일에 9%대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21만 7천 원 선을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 또한 이제 공격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렌터카 쪽, 렌탈 가전 쪽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현재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퍼가 좀 한 9.700원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일단 이제 실적 장세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크게 매출 비중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 부분들의 매출 성장세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굉장히 좀 장기적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소비 심리가 좀 사실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반기 때 정부에서 그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내준다면은 하반기 때 이후엔 충분히 이런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6월 8일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돌파해준다면은 단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 CJ 오쇼핑 먼저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LG화학인데요. LG화학의 주가가 4% 급등이 나왔었고 LG화학 3분기 실적 기대감이 1년 내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가가 24%나 올랐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LG화학 역시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LG화학 최근 주가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역시 이유는 전방 산업인 주력 제품 타이탄 수급인데요. ABS 쪽과 PVC 쪽은 중국 내 석탄 기반의 카바이드의 PVC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PVC 수급 역시도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강화로 재고 확충 수요에 대한 수요의 발생 기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코발트 등 원료 가격의 급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전지 부분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인증 실패라는 중국적 전기차 배터리 성장세에도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부각되고 있고 소형미 ESS 전지 또한 계절적 성수기의 하반기에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GM볼트 판매가 본격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2018년 초부터 유럽의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 상업 생산으로 전체 수주장고의 약 50% 가까운 유럽 비중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16년 10GWh에서 2020년 50GW까지 약 5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으로 좀 큰 폭의 전기차 부분도 성장이 기대돼서 기존 보유자들의 좀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추가 상승의 여지는 분명하다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그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예. 매수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입니다. 1.65%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었지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CJ 대한통운이고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CJ 대한통운 2분기 실적이 619억 영업이익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을 일단 달성을 했고요. 2018년에 곤지암 메가터미널 오픈하고 서브터미널 자동화로 지금 대형 택배에 대한 치료 확대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좀 확보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17년 퍼 57배 수준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에 대한 증가와 그 신규 M&A, 인도의 다슬사 그리고 중동의 이브라콤의 실적이 3분기부터 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는 전사 영업이익 약 700억 정도 아주 긍정적인 그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쪽 한진과 롯데택배 쪽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국내 물류기업 중에 가장 해외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국경 인접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투자해 범아시아 물류벨트 구축에 대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추가 상승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실적이 좀 좋아졌던 거 대비했을 때는 주가 상승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택배 점유율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올해 내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는 이런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이제 6월부터 이제 곤지암 터미널이 이제 가동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로 따른 비용 개선이 좀 많이 절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현재 시장에서도 퍼가 60배 정도라고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크게 없다라는 부분들 또한 주가 자체가 장기적인 부분 기술적 흐름들을 봤을 때도 사실 20만 원대, 23만 원대 돌파를 빠르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배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CJ 대한통운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그래도 최근에 주가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두 분의 의견이 모두 굿이시고요.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실적 나온 거는 그건 이제 지나간 결과고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7월 달부터 이제 리니지 M의 일평균 매출액이 약 80억 이상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으로는 2,9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니지 M의 매출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니지 M에 적용된 콘텐츠인 PC 버전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해서 10년치에 해당하는 콘텐츠 업데이트를 확보했다는 점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분기부터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불소 아이온도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과 리니지 M의 해외 진출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개월 퍼 여전히 12배 수준에 불과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는데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최재훈 의원님? 네, 사실 저도 하반기 때 4분기 때 나올 이제 게임들도 블레이드 앤 소울의 모바일 게임도 충분히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단으로 지지선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 저점 라인이었던 36만 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이제 60선 돌파하면서 고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8월 7일 월요일자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지만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0.1% 소폭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움직이네요. 전일 종가 기준 238만 5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 2위부터 한 8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일단 출발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SK 하이닉스가 0.3% 정도 오르고 있고 이어서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까지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26% 오른 77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지금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죠. 전일보다 0.32% 오른 2,403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 강세입니다. 643포인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일에는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조정이 좀 컸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조정폭이 컸었던 메디톡스가 오늘은 반발 매수에 한 2%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6%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로에는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8만 원대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역시나 8% 급락을 했었던 휴젠도 한 2.5%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미판과 GS 홈쇼핑도 빨간불을 켠 채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종목 공개가 탑10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0위부터 1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 차례차례 공개가 될 거고요. 종목 공개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추천주인데요. 결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 LG화학이 저희 특징주에서도 봤었죠. 19%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볼까요? 7월 3일에 주셨던 추천주인데요. LS가 지난달에 주셨던 종목인데 18%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최재훈 연구원님. 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화학주들 흔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도 많이 오랐다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화학은 이제 16년도의 고점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따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 고점 라인들 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37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봤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LS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김지훈 차장님의 리뷰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근 LS 기간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비철금속의 가격 추세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는 실적을 좀 LS나 풍산 같은 회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LS 오토모티브와 그 동박사업부 매각으로 약 1조 500억 이상의 그 대규모 현금 유입으로 동사의 약점 좀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방 그 산업의 영업 환경도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이고 비철금속의 가격 추세에 더불어서 그리고 핵심 자회사인 전선 부분에 동남아와 중동에서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수주 모멘텀을 좀 재개되고 있고 IT 업종 중심의 설비 투자에 따라 역시 자회사인 LS 산전의 실적 모멘텀 역시 굉장히 큰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가격 그 상승에 따른 동재련 I&D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라 새 정부의 그 탈원전 그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과도 좀 정책적인 부분과도 맞물려서 LS는 상당히 그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업황 환경을 유지해서 좀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LS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텐데요. 10위부터 6위권 내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09억 원이 좀 나왔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72%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한 점유율은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제 2위 업체로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좀 가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3위까지 좀 뛰어오르는 등 중국 쪽에서의 그런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부분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 퇴직 급여라든지 매출 채권 등 단기적인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 2분기 때는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실적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임플란트 시장 자체도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한 8%, 9% 정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은 한 19%, 20% 가까이 되는 성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 쪽에서의 그런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덴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여행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방학 시즌 3분기가 굉장히 큰 성수기라고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6월까지 주가 흐름들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 부분들이 기간 쪽의 매력이 좀 꾸준히 나오면서 이러한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그 추가적인 도발에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이슈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크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대한 그런 운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좀 장에 따라서, 특히 장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될 때 빠질 때는 충분히 조정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2분기 이어 3분기까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눌림 자리, 횡보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사실 크지는 않지만 일단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대한 그런 운항로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또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런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부분들이 3분기 때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올해 환율이나 유가 등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상치보다 굉장히 대외 환경들이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사실 LG화학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G화학 최근 화학주도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지 부분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배터리 부분에 대한 호조가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했을 때 좀 큰 폭의 흑자 전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매출 성장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중대형 전지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출하 물량들을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초반까지도 충분히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한 사업 보조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전기차 의무 생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지 수요들 충분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까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 정도에서 이제 12%까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현재 전기차 생산
생산 대수보다는 약 6배가량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 크게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화학은 충분히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9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이제 독점 공급하겠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배터리 특히나 LG화학이 개발했었던 세계 최초로 뭐 L자형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이폰에서 좀 사실 마음을 뺏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부품 같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여러 이제 공급사를 상당히 다변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들에서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기술력으로 좀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 이후에 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시장에서 지금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주가에도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사실 뭐 증권주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스피가 좀 많이 꺾이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 13,000원대에 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2분기도 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정도로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실적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인 이런 좀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 흐름에서는 일단 하단으로는 뭐 13,300원 정도, 200원 정도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이 라인에 이탈했을 때는 조금 매도 관점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라인에 지지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가 흐름들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올해 실적,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이제 초대형 IB, 초대형 출범에 따른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 특히나 뭐 단기적인 조정, 특히 이제 현재 61선이었던 14,300원에 이탈한 상황에서 이 라인을 좀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트라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주들은 사실 올해 뭐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뭐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뭐 북한의 도발과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사실 뭐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피가 뭐 도발이 있었을 때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는 단기적 낙폭 기록했었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증거들을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올해 뭐 사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뭐 반도체 OLED 쪽의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주성엔지니어링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뭐 투자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6세대 OLED 증작 장비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많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OLED가 전체적인 투자가 많이 확대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실적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뭐 내년까지 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LCD 투자를 많이 확대하면서 올해 주성엔지니어링이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뭐 BOE라든지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투자를 뭐 7조, 8조 정도씩 이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본다면은 중국 쪽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전망치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21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6,200원 정도를 좀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은 그때 한번 추격 매수 뭐 잡아보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하단으로는 15,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는 충분히 이제 홀딩하셔도 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2%나 올라서 이제 수익률이 20%를 훌쩍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권 내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지난 6월 달부터 소개드려서 좀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하고 퓨마, 리복 등 주력 10개 이상의 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의류나 패션 잡화 쪽을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조 공장을 소유를 안 하고 해외 위탁 생산을 해서 투자비를 절감하고 홈쇼핑이나 티커머스 온라인 판매로 고정비를 절감하는 굉장히 장점인데요. 소품종 다량 생산의 우수한 원가 경쟁력과 그 10년간 신세그룹에서 바이어로 활동한 그 이순섭 대표의 역량으로 굉장히 좀
지속적인 그룹, 그러니까 코엘 패션 자체만의 독특한 경쟁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밀레 아웃도어나 콜롬비아 아웃도어에 또 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등 골프웨어 카테고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웅가로와 엠리밋 언더웨어, 스포츠웨어, 신발, 그리고 코즈니 홈 인테리어까지 하반기 판매가 카테고리 확장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130억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497억으로 퍼 9배 수준으로 내수 브랜드 업체의 평균 11배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본격화 효과로 2019년까지 연평균 약 4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퓨마 바디웨어 같은 경우는 대만 쪽 수출 등에 대한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고요. 신규 배당 실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금융투자, 연기금 쪽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좀 더 상승할 여지는 높다고 생각하고, 신규 보유의 관점은 아니고 기존 보유자의 기존 매수자의 지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대표적인 화학주 대비 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의 TDI 가격이 톤당 3만 위안으로 전주 대비 약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도 역시 타이트한 측면입니다. 유럽도 독일의 바스프 설비의 저가동 지속 및 헝가리의 보소드 캠의 전기 보수로 특히 이 유럽 쪽에는 지역 정세에 민감한 가스 유출로 연내 재가동이 좀 불가할 전망이라 가격 상승은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TDI 업체 하나케미칼과 OCI의 가격과 물량의 최대 수혜를 받을 측면인데요. 이 TDI 업체에 DNT라는 원료 물질을 독점 공급하는 게 휴캠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방 산업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진이 좋은, 공헌이익이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과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동남아 국가에서 탄소 배출 감축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양성 계획 등 이쪽 탄소 배출권 사업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7,700억대, 영업이익은 1,500억대 수준을 퍼 9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 7월부터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인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 수급 쪽으로도 양호하고 2% 후반대 배당률 또한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하반기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보라지수 세계 1위 기업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도 좀 지속적인 추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특수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 상당히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셔야겠는데요. 향후 3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쪽 70조, 그리고 OLED 쪽 30조, 하이닉스 30조, LG 디스플레이 20조 등 약 150조의 빅사이클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은 LCD 쪽 투자 또한 모노실란과 육브라탕스텐 등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A3 삼성 쪽 OLED 라인이 본격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라인, 그리고 플렉스블 OLED 중소형 신규 라인이 하반기 역시 가동돼서 특수가스의 수요량은 약 30% 이상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SK 쇼와덴코의 시가가스, 그리고 SK 트리캠의 10나노 디램 하이케이 프리커스 공급사 선정으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하반기 역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간 5,300억대 매출과 1,600억대 영업이익으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420억 이상 기대를 하고 있어 실적 모멘텀 하반기에 오히려 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는 기관 쪽에서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추후의 주가 흐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하반기 북미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적용 모델 수가 확대되고 스펙 향상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카메라 모듈 부분 공장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고요. 증강현실 플랫폼의 핵심으로 적용될 신규 3D 센싱 모듈 공급으로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 1조를 초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점이고요.
1,000억이 넘는 신규 설비 투자로 대형 디스플레이 포토 마스크 생산을 위한 국내 중화권 고객 확대가 좀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좀 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RF PCB 분야가 요새 재진출해가지고 RF PCB 분야 그리고 TSP 터치스크린 패널 2 메탈 COF 및 스마트폰 신규 제품에 대한 매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IT 성수기 진입으로 7월 중순부터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쪽에서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LG 이노텍 역시 추가 상승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난주부터 소개를 드렸는데 역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본격화에 따른 EMS 그리고 ESS 도입에 본격적인 수혜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시장의 화두는 에너지 관리로 전력 효율화 그리고 수요 중심 시장 확대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전력 시장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공공기관 도입 의무화로 BEMS 시장의 내수 시장은 점차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전망입니다. 경쟁사는 효성과 LG 등이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세계 최대 용량의 50MWh급 ESS와 FEMS의 고려화에는 최대 용량 150MW를 최근에 수주를 했습니다.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 시 일반 제조업체들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증대될 점인데 이 부분은 전력 요금이 20% 감소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 전력 저장 시스템의 도입은 확대될 것이고요. ICT 융합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사업, 선박 쪽의 경제운항 시스템에도 좀 개발이 완료돼서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캐시카우인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회전기기 모두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EMS 스마트 팩토리 성장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 그리고 2017년 연간 2조 1,000억대 영업이익 1,900억대의 견조한 수주 실적으로 경쟁업체 LS 산전의 퍼 15배 그리고 ABB나 슈나이더 같은 업체가 퍼 20배 안팎으로 여전히 현대일렉트릭은 10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40만원, 손절가는 30만원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엘 패션부터 현대 일렉트릭까지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하이닉스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한 중순쯤이었나 초였나 제가 하이닉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중순 이후네요. 예,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부터니까요. 한 3주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때 이후로도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뭐 하방 경직을 조금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그 하이닉스가 하락했던 날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직후부터 바로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시장도 그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꼬이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인데요. 뭐 가격적인 측면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불에서 3.5불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불대에도 올 초에 이제 3불 한 12센트 정도에서 4불 37센트까지 예, 지금 한 20% 이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하반기 때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뭐 8월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그 글로벌 스마트 업체들의 그 신제품들의 출시가 아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래그십 모델로 해가지고 그 V30 모델이 8월 말에 지금 출시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23일 날 확정이 되고 9월 정도부터는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도 아이폰 8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스마트 기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낸드 쪽의 그 고용량 반도체들의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12년도에도 그때 당시에도 뭐 아이폰 제 기억에 아이폰 5 나왔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낸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뭐 상승이 미리 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쪽으로 좀 꼬여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시장도 최근 들어서 좀 좋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하이닉스 충분히 다시 제자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좀 외국인이 좀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최근 지난 목금 이틀 동안 해서 거의 200만 주가 넘는 물량 쏟아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오늘 상승 나오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네요. 63,900원, 64,000원이 좀 깨진 상황인데, 63,500원 정도 전후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가 한 75,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7만원, 마디 가격 7만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만원으로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좀 짧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7월 28일에 주셨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생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HCT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0234님께서 HCT를 14,250원에 비중 70%를 들고 계십니다. 바닥도 잘 다진 것 같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의견을 적으셨는데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도 한 70% 정도 하시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구간들은 13,000원 초반 정도, 12,8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HCT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부분들에서 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사실 주가가 좋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정도부터 좀 장기적인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13,000원 초반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식으로 그냥 상하단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14,5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부각됐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이런 비중 자체를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으로 한 50% 아래도 좀 줄이시면서 제가 하단으로는 한 12,800원, 한 700원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이 라인 왔을 때는 매수, 상단으로는 14,500원 정도 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지금 가격대 한 13,000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희 문자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신테크를 84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화신테크 매수가는 2,417원이시고 비중은 20%시네요. 김준 차장님. 네, 화신테크 지금 현재가가 2,2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의 제조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자동차의 일반 프레스 금형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 하이드로 포밍 및 핫 프레스 포밍 등 특수 금형 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명이 화신테크의 좀 재무구조를 보셔도 조금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좀 재무구조가 좀 상당히 좀 불안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도 좀 전혀 붙고 있지 않아서 투자 가치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손절 처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주도주 업종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낫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화신테크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시는 최재훈 연구원께서 탑5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하실 텐데요. 또 넘버1이 공개가 되겠죠. 왜 넘버1으로 선정하셨는지까지도 함께 의견 여쭤볼게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익홀딩스도 뭐 그전에 말씀드렸던 두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자회사 쪽에 대한 실적조가 좀 주가에 꾸준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9,000원대까지 진짜가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시장의 낙폭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자회사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뭐 다른 자회사인 테라세미콘이나 워닝 QN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정도의 뭐 성장세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들 실적 모멘텀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워닝 홀딩스도 뭐 단기적인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쪽이나 뭐 디스플레이 쪽 올해 전체적인 전망 산업이 많이 좀 호황을 이루면서 이런 설비 증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최근에 뭐 하반기 들어서 뭐 반도체 가격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그 부분들은 전 내년부터 좀 그런 수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주가가 사실 꾸준하게 고가름들 갱신하면서도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항상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 21선까지 좀 내려왔던 모습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장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1선 현재 상단으로 한 8,6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던 10,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가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1선 돌파 이후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매도로의 포지션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충분히 10,000원까지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장이 많이 빠지면서 뭐 개별 종목들은 다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금융업종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더 크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75,000원 고가 이후에 65,000원까지 10,000원 정도 다시 빠졌었는데요. 이 부분의 반등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뭐 2분기와 3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고, 뭐 증권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뭐 비증권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뭐 사상 최고치가 뭐 예상이 된 만큼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카카오뱅크 쪽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7월 28일에 출범 이후에 이런 흥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은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최근에 그 출범했었던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한 달 정도 만에, 2달 정도 만에 6시 내에 그 1조 원 돌파를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좀 더 빠른, 뭐 사실 지금 일주일 정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기간 내에 K뱅크의 그런 목표를 충분히 따라잡았다라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또한 그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아직까지 뭐 국회에서도 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해소가 된다면은 그 부분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K뱅크보다는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인 영업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점, K뱅크에 뺏겼던 점유율을 좀 더 빠르게 가져온다면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반등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가에 충분히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종합 콘덴서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올해 뭐 성장 안 하는 회사들이 없을 정도로 주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실적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0% 이상 좀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전력 변환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화에서 굉장히 크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들 자체가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막 콘덴서도 이런 부분들의 반영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전기차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급증했다는 부분들은 삼성 콘덴서 같은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때 공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 의무 판매제 같은 경우에 시행이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 부분들 충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콘덴서 같은 경우는 매출처를 좀 많이 다변화한 상황인데요. 한 군데 매출처가 비중 자체가 크다라는 것보다는 매출처는 다각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델파이 중국 업체들까지 많이 다변화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TDK나 무라타 등 일본 업체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다각화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올해도 내년에도 충분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사실 좀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 쪽 매출이 현재 올해 한 20억 정도 잡히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런 전기차 섹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제정해드리자면은 사실 현재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단으로는 한 2만 원 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나는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2만 원까지 왔을 때 좀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부분은 24,000원 정도, 최근 고가 부분들이 23,8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매도 포지션 잡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좀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장 문제 때문일까요? 좀 주가 힘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 상단에 이제 221선 라인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가파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현재가에서 매수가 천천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2분기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많이 매출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미국 시장의 그런 주택시장 호조세 이런 부분들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두산그룹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연구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환사채가 최근에 이제 흥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무조 리스크는 많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부터 사실 연구체 같은 이자 같은 경우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은 한 5% 정도 가상금리가 붙을 예정이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없앴다라는 부분들 향후 재무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유동성 리스크를 많이 해소했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7,000원 후반대부터 지금 8,5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연구체를 상환했을 때 일단 연구체 자체가 자본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이 좀 축소된다는 부분들 사실 조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를 좀 덜 낸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좀 저가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중국 쪽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은 2분기, 3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내수 개발 통해서 이런 성장세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들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굴삭기 판매량이 7만 대 정도 팔렸는데요. 작년에 판매량이 6만 2,000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회사인 두산 공정기계 중국의 이런 생산 가동률도 100%까지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중국 쪽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동남아 등에 대한 그런 신흥 시장의 성장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판매량들 충분히 크게 증가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상단에 좀 장기 이평선 저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현재 200일선 저항이 8,650원 정도 120일선 저항이 8,900원대라는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나는 올라갈 때 잡아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8,900원 돌파했을 때 아니면 좀 싸게 잡아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좀 더 높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좀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늘 넘버원 종목으로는 민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엔지는 사실 제가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주가는
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는 좀 뭐 빠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뭐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에 뭐 주가 자체가 21,000원까지 좀 고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좀 장이 전체로 좀 흔들리면서 주가는 좀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내려왔으면은 뭐 좀 조정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흥행 속도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출범 8일 만에 가입자 수가 230만 명을 돌파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속도는 뭐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그런 그 신규 계좌 개설수보다는 뭐 배 이상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다가 여수신액이 1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K뱅크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미엔지 같은 경우는 가상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슈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사실 카카오뱅크 흥행 호조로 인해서 이런 은산분리에 대한 그 완화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국회에서 아직 법안 처리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넨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자회사 같은 경우 세틀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세틀뱅크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내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올해 뭐 전체 1년 매출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매출액이 한 300억 원대, 영업이 9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카카오뱅크가 더 흥행을 했을 때 이런 가상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뱅크 이슈들부터 체크를 하시면서 이 종목과 한국금융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요.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님의 탑 5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체크 포인트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중에 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그런 종목 중에 선택을 했는데요.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19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79억 원으로 31.7%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전망 공시까지 했는데요. 매출액은 2,123억 원, 영업이익 120억 예상으로 전망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거는 2분기 실적보다 거의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점, 이런 점은 하반기 전방산업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에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급등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 라인 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심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2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고요. 이제 3분기 전망 공시까지 이제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5일선, 60일선에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상향 돌파를 금요일날 했고요. 이곳에 실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 상승, 오늘 추가적인 상승 때문에 오로 갈수록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택의 주가가 오늘 2% 가까이 오르는데 11,000원 밑에서 매수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5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5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오늘 주가가 약 2% 이상 빠지고 있으나 추세가 빠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2분기 일단 그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매출액 573억, 영업이익 79억이 나왔고요. 그 욜로족 등 여행에 대한 소비에
여행에 대한 소비 비중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에 대한 공급 확대로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여행에 대한 편의성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체 효율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까지 7일 증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에 따른 고마진의 패키지 상품이 특히 증가될 것이다. 특히 유럽 중심의 장거리 송출객 증가로 패키지 판매 단가가 개선되고 비용 통제를 통해서 6년간 누리지 못했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모두 투어는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7월 초부터 외국인과 상업펀드 투신 등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3분기에 특히 여행산업은 성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효과를 최대한 볼 것으로 판단돼 주가 상승 추세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이도 모두 투어랑 약간 좀 연관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반기에 항공 화물에 대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화물 단가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객 수송량 중 그 내국인 출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델타항공이랑 조인트벤처를 맺어가지고 미주 290개, 그다음에 아시아 80개 지역의 도시의 유기적인 연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노선 내에 코드셰어가 전면 확대돼서 수익성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측면이고요. 현재 비즈니스 수요 유치에 따라 LF 상승 효과, 그러니까 이 LF가 2% 상승할 때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이상 상승되는 효과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모두 투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체 효율 효과 역시 볼 전망입니다. 2017년 매출 11조 9천억대, 영업이익 1조 1,000억대로 수급 또한 역시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일에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시면서 컨센서스의 부합이 나올 경우 상당히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6월달 내내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이는 2분기 실적 우려가 있으나 그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완전 반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우려, 그 북미 ECC 진입인데요. 에틸렌 증설 물량 500만 톤 규모는 글로벌 그 전체 수요 증가분의 글로벌 수요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이라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우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좀 안정화된 추세가 있고요. 재고 축적 수요, 특히 중국 쪽 SM 재고가 6개월 내 최저치로 중국 쪽 그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와 맞물려서 좀 스프레드가 여전히 견조하다. PP, MEG, PIA, PET 모든 기초학 제품의 마진이 여전히 견조하고 특히 말레이시아 타이탄 쪽 NCC 쪽 9.3만 톤의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프타 투입과 하절기 LPG 투입 확대 효과로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고 현대케미칼 쪽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 쪽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 원재료 재료 조달 효과 및 아로마틱스 이익률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코스피 하하업종 평균 11배 대비 롯데케미칼 여전히 6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상당히 추가 상승 매력이 크다고 보고요.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과 신규 수요 창출을 눈여겨보시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 고른 순매수로 수급 또한 상당히 양호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38만 원 아래 그 매도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6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 소비 심리 회복과 온라인 채널에 대한 고성장으로 긍정적 사업 환경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규 제품이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 같은 경우 국내 보급률이 2%에 불과해서요. 2-3년 동안 최소 3년간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458개로 16%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어컨 기능의 다양함 및 에너지 효율 상승으로 교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리미엄폰 갤럭시 S 노트 8과 아이폰 8 출시로 모바일 부분의 추가적인 외형 성장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역시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을 기대하고 있어 소비 심리 상승 구간에서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의 탄력성이 가장 커서 그 내구재 경기 회복의 주 핵심 소비재인 가전제품에 대한 매력도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 브랜드 쪽 해외 소싱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8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해 물류 효율성과 배송 경쟁력이 강화돼서 내수 소비 중에 가장 탑10으로 좀 뽑고 있고요.
산업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 충분한 주가 상승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좀 2위주로 강력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1위주는 좀 의외의 측면에 좀 제약사를 가져왔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숫자로 보여진다면 하반기 임상승인의 가시적인 결과와 맞물려서 순환매 차원에서 언제적인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한양행을 좀 1위로 갖고 왔습니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우선순위 제약사로 유한양행을 꼽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이 그 유한화학이라는 자회사의 재고 이슈로 원가율 상승과 그리고 OTC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비 증가에 따른 비용 측면이라고 보고요. API 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리어드 신제품 보세비의 미국과 유럽 쪽에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앱클루사 역시 유럽 쪽 빅마켓에 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성장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C형 간염 복합제 보세비 같은 경우는 동사 납품에 앱클루사 원료를 포함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원료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제 YH12852의 임상 2회 이상, 그리고 오스코텍 도입의 비세포성 폐암 치료제 YH25448의 임상 1사, 제네친 지속형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 제조 기술 등 전 임상 추진 기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료 관련 6개 프로젝트가 2019년 매출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된 전망이고요. 작년에 좀 출시한 자체 모멘텀인 계량신약 듀오엘과 로슈바이브 역시 품목당 200억 이상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퍼 기준으로 18배 미만이라서 한미약품을 제외한 상위 제약사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의 평균 퍼가 약 28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 하보니와 소발디의 그 신규 520억 이상의 매출 도입 효과로 제약업계 분기 최초로 매출액 4천억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도목표가는 28만원, 손절가는 22만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JB스탁의 추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0.7%, 코스피는 0.2% 정도 오르면서 2,400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